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내용을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김도현의 사무실을 비추며 경희대교 프로젝트의 최종 계산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45세인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인상이 그의 명성과 어울리는 권위를 더해주었습니다. 책상 뒤 벽에는 수많은 상패와 인증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실패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바꾼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김 부장님, 비서인 이수진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사회가 5분 후에 시작됩니다. 도현은 익숙한 손길로 발표 자료를 챙겼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재무팀에서 수정된 예산안은 보냈나요? 방금 도착했습니다. 슬라이드에 추가해두었습니다. 수진은 세련된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축하드려요. 승진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는 절제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너무 앞서 나가지 맙시다. 이사회실은 도현이 결과를 발표하며 조용해졌습니다. 경희대교 프로젝트는 그가 맡기 전까지 몇 달 동안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혁신적인 재설계는 도시 예산을 수백억 원 절감하면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놀라운 작업입니다. 김 부장. 이사회 의장 박주민이 발표 후 말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당신을 선임 프로젝트 이사로 승진시키기로 했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악수와 축하가 이어졌지만 도현의 마음은 이미 다음 도전에 가 있었습니다.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결혼 22주년을 맞은 아내 신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현 씨, 어떻게 됐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밝았습니다. 승진했어. 오늘 저녁에 남해종에서 축하하자고 생각했는데. 아, 미안해요. 오늘 클라이언트 미팅이 늦어졌어요. 다음으로 미뤄도 될까요? 도현은 배경소음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평소 그녀의 디자인 스튜디오와는 다른 음악과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거기 괜찮아? 꽤 바쁜 것 같네. 그냥 몇 가지 디자인을 검토 중이었어요. 이성준 씨가 명상실 콘셉트 작업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알다시피 이런 창의적인 미팅은 늘 길어지잖아요. 이성준. 그녀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는 요가 강사였습니다. 도현은 그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하얀 치아와 혜진의 몸매를 바라보던 눈길이 떠올랐습니다. 물론이지.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도현은 그들의 공동 계좌 명세서를 열어보았습니다. 또 다른 인출 기록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 주택 리모델링 조사라는 항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 상담이라기엔 이상한 표현이었습니다. 귀갓길은 평소보다 오래 걸렸고 두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조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 양식은 혜진의 디자인 미학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복도에는 결혼식 사진, 딸 윤서의 고등학교 졸업식, 이제는 과거의 장면처럼 느껴지는 가족 여행 사진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두통약이 든 서랍을 열려했습니다. 집의 개방형 구조는 목소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특히 위층 윤서의 방에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그러했습니다. 아니야, 미야. 아빠는 아직 몰라. 엄마 남자친구가 가끔 학교에도 데리러 와. 도현의 손이 서랍 손잡이에서 멈췄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내 대학 등록금 다 낸 다음에 캘리포니아로 이사갈 계획이라던데. 엄마는 성준 씨가 거기에 인맥이 있다고 하더라. 알지? 엄마가 말하길 아빠는 너무 지루하고 예측 가능하대. 성준 씨는 적어도 춤추러 데려가잖아. 약은 잊혀졌고 도현은 어두운 서재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은 이 새로운 데이터를 이미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혜진은 최신 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테이블 아래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짓는 모습을 눈치챘고 화면을 자신에게서 살짝 돌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제 종은 씨한테 연락 왔어요. 스타트업이 잘 되고 있대요. 그 투자 덕분에 사업이 정말 도약했나 봐요. 혜진이 태연히 말했습니다. 어떤 투자인데? 도현이 커피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아, 예전에 그가 말했던 초기 투자자들 있잖아. 혜진은 대수롭지 않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또 사업 미팅을 주최한대요. 정말 책임감 있는 동생이네요. 종훈의 사업 미팅,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었습니다. 그의 동생은 늘 가족의 매력남이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악랄한 무언가에 발을 들인 것 같았습니다. 직장에서 도현은 회사와 계약된 조사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습니다. 라울 최의 프로필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직 군정보요원으로 기업 스파이 활동을 전문으로 했으며 신중함으로 유명했습니다. 도현은 신중히 작성한 이메일을 보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 자신이 가지 않는 한적한 카페에서 도현은 날카로운 눈빛의 컴팩트한 체형의 최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성준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도현은 첫 번째 결제를 담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최의 조사는 며칠 만에 첫 번째 거짓말의 단서를 밝혀냈습니다. 이성준은 요가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부동산 자격증은 윤리적 위반으로 3개 주에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일정한 패턴을 따랐다. 부유한 여성, 가능하면 기혼자를 골라 웰니스 코칭을 통해 신뢰를 쌓은 후 천천히 그녀들의 삶과 은행 계좌에 발을 들이는 것이었다. 당신의 동생 스타트업, 최 씨는 보고했다. 6개월 전에 큰 투자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약 3억 원으로 녹스 엔터프라이즈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송금되었습니다. 김도현의 턱이 굳어졌다. 그 금액은 그의 아내 신혜진과의 공동계좌에서 대규모로 인출된 금액과 일치했다. 혜진은 그것이 딸 윤서의 대학 기금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웃도 속임수에 동참한 듯 보였다. 도현은 집 서재 창문을 통해 린다 최가 혜진을 데리러 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독서 모임이라는 것이 매주 다른 집에서 열렸지만 책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 듯했다. 옆집 강씨 가족은 혜진이 요가 수업에 갈 때마다 밝게 손을 흔들었고 그들의 10대 아들은 이상하게도 도현의 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어느 저녁 도현은 진실을 찾아 나섰다. 그는 업무 시간이 훨씬 지난 후 동생 종은의 스타트업 사무실 앞에 차를 세웠다. 혜진의 차가 거기에 있었다. 옆에는 살바도르의 세련된 스포츠카도 주차되어 있었다. 건물의 유리문을 통해 그는 종은의 사무실 안을 볼 수 있었다. 혜진이 살바도르의 말을 듣고 웃으며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얹어 있었다. 종은은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완벽한 공모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윤서의 역할도 점차 명확해졌다. 도현은 그녀의 최근 신용카드 명세서를 검토하며 살바도르의 아파트 근처 카페, 혜진의 약속 시간과 일치하는 우버 이용 기록을 발견했다. 딸은 그들의 의도치 않은 공범이 되었거나 어쩌면 전혀 의도치 않은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배신은 최 씨가 수집한 문서를 검토하던 어느 아침 명확해졌다. 혜진의 아버지인 은퇴한 판사 최상길이 몇 달 전부터 그녀의 이혼 절차를 조언해주고 있었다. 그들의 회의 메모에는 도현의 재산에 대한 그녀의 청구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의 긴 근무 시간과 감정적인 부재를 지렛대로 삼는 내용이었다. 도현은 가족의 배신 증거로 둘러싸인 사무실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엔지니어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른 프로젝트처럼 접근했다. 문제를 식별하고 변수를 분석하며 해결책을 설계했다. 머릿속의 압박감이 점점 커지며 최근 그를 괴롭히던 두통을 떠올렸지만 그는 이를 무시했다. 고통은 일시적이었다. 적절히 실행된 복수는 영원했다. 그는 윤서의 대학 기금부터 시작했다. 간단한 검토를 통해 그의 의심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혜진은 체계적으로 기금을 빼돌려 일련의 계좌로 이체해왔다. 마지막 학기 등록금이 곧 납부될 예정이었고 이후 아마도 남은 금액을 모두 비울 계획이었다. 이웃들의 연관성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깊었다. 최 씨 가족은 혜진으로부터 4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도현의 돈이었다. 강 씨 가족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각 가족은 자신들만의 비밀과 이 음모를 유지할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도현은 밤늦게까지 모든 것을 문서화하며 작업했다. 모든 거래, 모든 만남, 모든 거짓말을 기록했다. 엔지니어로서 그는 그들의 속임수가 얼마나 정교한지 감탄했다. 각 조각이 서로를 뒷받침하며 몇 달, 어쩌면 몇 년에 걸쳐 세워진 구조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엔지니어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모든 구조물에는 약점이 있다. 모든 시스템은 해체될 수 있다. 핵심 지지대를 식별하고 올바른 순서로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 도현은 문서에서 문서로 시선을 옮기며 의자에 기대 앉았다. 혜진의 헌신적인 아내라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미지, 살바도르의 영적 웰니스 가이드라는 조작된 모습, 윤서가 그들의 의도치 않은 공범 역할, 종은의 스타트업이 그들의 만남과 돈 세탁의 장이 된 상황.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잡았다. 이제 진짜 작업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서재 창문 너머로 도현은 도시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경희대교 프로젝트는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구조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부를 무너뜨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약점과 손상된 부분들은 강한 무언가를 재건하기 위해 모두 제거되어야 했다. 그는 전화를 들어 도시에서 가장 냉철한 이혼 전문 변호사인 박지은에게 전화했다. 박 변호사님, 김도현입니다. 복잡한 해체 작업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조각이 준비되었다. 계산도 끝났다. 이제 그의 가족에게 배신의 대가를 보여줄 시간이었다. 그 주말, 최 씨 가족의 저녁 파티에서 장면은 잘 연습된 연극처럼 전개되었다. 혜진은 살바도르가 첫 요가, 개인 수업 중 칭찬했던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숙련된 매력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가끔씩 도현의 발을 살짝 만지는 등 보여주기식 행동을 했다. 동시에 린다 최화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김 부장님, 경희대교 프로젝트 정말 흥미롭더군요. 강민호가 위스키를 돌리며 말했다. 밤낮 없이 바쁘시겠어요. 정말요? 혜진이 눈은 웃지 않는 웃음으로 끼어들었다. 어떤 주는 아예 얼굴도 못 볼 정도죠. 도현은 방 건너편에서 디자이너 청바지와 타이트한 햇리넥 셔츠를 입은 살바도르가 이 말을 듣고 비웃는 것을 눈치챘다. 그 요가 강사는 완벽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영적 가이드로서 부유한 이웃 부인들에게 개인 수업을 제공하며 동시에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었다. 아빠, 내일 차 빌려도 돼요? 윤서가 그의 옆으로 다가오며 물었다. 표정은 조심스럽게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다. 스터디 그룹 모임이 있어요. 물론이지, 공주님. 도현의 목소리에는 딸의 스터디 그룹 모임이 어떻게 혜진과 살바도르의 만남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그리고 딸이 그들의 망보미이자 알리바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기색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날 밤, 도현은 서재에 앉아 라울 최의 최신 보고서를 검토했다. 조사관은 철저하게 모든 만남, 모든 거래, 모든 작은 배신을 문서화했다. 사진은 명확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혜진이 종훈의 스타트업 사무실에 도착하면 곧 살바도르가 뒤따라왔고 근처에 주차된 윤서의 차는 경계하며 스터디 세션과 클라이언트 미팅에 대한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금융 기록 역시 명백히 드러났다. 혜진은 공동계좌에서 5억 원 이상을 빼돌려 여러 유령 회사와 프론트를 통해 송금했다. 일부는 살바도르의 캘리포니아 부동산 구매에 사용되었고 일부는 종훈의 스타트업에, 나머지는 이웃들의 친목과 협력을 사는 데 쓰였다. 도현의 전화가 진동했다. 박지은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다. 문서 준비 완료. 신호만 기다립니다. 그는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혜진, 윤서,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식에서의 자신. 모두가 웃고 있었고 모두가 완벽해 보였으며 모두가 가짜였다. 액자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평생 무언가를 건설하며 살아온 성공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가족은 그가 만든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있었다. 두통이 다시 찾아왔다. 머릿속 깊이 박동하는 고통이었지만 도현은 그 고통을 반겼다. 고통은 그를 집중하게 했고 왜 그가 예리함을 유지해야 하는지 기억하게 했다. 엔지니어링에서는 정밀함이 전부였다. 단 한 번의 계산 실수나 감정적 약점의 순간이 전체 프로젝트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집의 훌륭한 음향 시스템 덕분에 그는 침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혜진의 낮지만 명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니, 살바도르, 그 사람 전혀 의심하지 않아. 윤서의 마지막 등록금이 처리되면 알아, 자기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너무 기다려져. 그 사람은 자기 다리 프로젝트에 너무 몰두해서 내가 서재에서 춤을 춘다고 해도 모를걸.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엔지니어링에서는 모든 하중 테스트가 새로운 약점을 드러낸다. 모든 실패는 더 강한 설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그의 가족은 그에게 구조적 통합에 대한 궁극적인 교훈을 가르쳤다. 때로는 가장 파괴적인 힘이 내부에서 온다는 것을. 그는 컴퓨터 앞으로 돌아가 타이핑을 시작했다. 해체 작업은 곧 시작될 것이며 그가 맡았던 모든 프로젝트처럼 이번에도 절대적인 정밀도로 실행될 것이다. 결국 그는 일을 반쯤 끝내는 것으로 명성을 얻지 않았다. 새벽 첫 빛이 지평선 위로 떠오를 때 도현은 준비를 마쳤다. 몇 시간 후 혜진은 완벽한 계획을 확신하며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윤서는 자신의 망보미 역할이 여전히 비밀이라고 믿으며 스터디 그룹에 갈 것이다. 종우는 자신의 스타트업 사무실을 열겠지만 그의 돈세탁 운영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도현은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할 것이다. 체계적이고 방법적이고 냉혹하게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구조적 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 태양이 도시 위로 완전히 떠올랐고 그 빛은 도현이 설계하고 구한 건물의 유리와 강철을 비췄다. 오늘은 철거하기에 완벽한 날이었다. 라울 최는 경희대교 프로젝트 현장의 비공개 회의실에서 도현 맞은편에 앉아 사진과 금융문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신중함으로 명성이 높은 이 사설조사관은 이번 민감한 작업에 딱 맞는 선택이었다. 자, 금융 흐름부터 시작하죠. 최는 복잡한 흐름도를 꺼내며 말했다. 당신의 부인은 체계적이었습니다. 모든 인출은 주택 리모델링 조사나 대학 비용으로 표시되었지만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재배치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다이어그램을 주의 깊게 살폈다. 살바도르의 관여를 보여주세요. 그가 당신의 부인을 만난 지 2주 후에 첫 번째 유령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최 씨는 테이블 위에 3개의 파일을 더 올렸다. 그는 과거에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애리조나, 네바다, 오리건에서요. 다른 이름을 사용했지만 같은 패턴입니다. 영적 가이드로 자처한 후 점차 재정을 장악하는 방식이죠. 다른 피해자들은요. 부유한 기혼 여성 3명입니다. 최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2명은 이혼 후 모든 것을 잃었고 3번째는 그는 잠시 멈췄다. 조작의 범위를 알게 된 후 자살했습니다. 하지만 녹스는 매번 깨끗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도현은 다이어그램 위로 흐르는 금융 흐름을 손가락으로 트레이스드. 캘리포니아 부동산은요. 말리부 해변가의 저택입니다. 지난달 녹스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구매했습니다. 최 씨는 태블릿으로 위성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60억 원 상당의 부동산입니다. 계약금은 당신의 공동계좌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당신의 동생 스타트업을 통해 세탁되었죠. 내 동생에 관해서라면 그의 스타트업은 완벽한 위장입니다. 최는 문서를 더 꺼내며 말했다. 가짜 컨설팅 계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인은 유령 회사로 돈을 송금하고 그 회사들은 스타트업에 투자합니다. 스타트업은 전략 기획 명목으로 녹스 엔터프라이즈에 돈을 지급하며 이는 캘리포니아 부동산과 그들의 다른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도현은 모든 증거를 하나씩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웃들의 연관성은요? 최 씨 가족은 개인 대출로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강 씨 가족은 3,500만 원입니다. 최는 은행 명세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두 가족 모두 자신들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린다 최는 테니스 강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강민호는 도박 빚을 지고 있죠. 당신의 부인과 녹스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알리바이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윤서는요? 최는 잠시 머뭇거리다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당신 딸의 역할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알리바이를 제공하거나 망보미 역할을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녹스의 돈을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계좌 간의 문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돈 세탁에 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도현의 표정은 중립을 유지했지만 손가락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었다. 모든 것을 문서화하세요. 모든 거래, 모든 만남, 모든 통화까지. 최가 떠난 후 도현은 또 다른 전화를 걸었다. 박지은 변호사는 즉시 그와 만나기로 했다. 시청 법원을 내려다보는 박 변호사의 코너 사무실에서 도현은 그녀가 최의 발견을 검토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당신의 부인은 교묘하게 움직였네요.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에게 조언을 받았다는 점은 특히나 영리했습니다. 최 판사는 가사법원의 모든 허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관여는요? 그는 몇 달 전부터 자산 분할 전략을 지도해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법원 기록을 꺼내며 말했다. 가족 저녁 식사로 위장된 주간 모임 기록입니다. 그는 당신의 근무 일정과 감정적 부재를 지렛대로 삼아 그녀의 청구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전직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이 우호적인 판사에게 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얇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숨겨진 자산 관여가 그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 어떤 판사도 이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도현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윤서의 교육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가 의대는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가역 신탁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자금에 손을 댈 수 없을 겁니다. 박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말했다. 하지만 도현 씨,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신 딸의 이 음모가담은 공식 기록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강철 같았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입니다. 다음 2주 동안 도현은 군사작전과 같은 정밀함으로 자신의 역전 전략을 조직했다. 매일 저녁 혜진이 요가 수업을 위해 집을 나서면 그는 금융기록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모든 의심스러운 거래를 문서화했다. 최가 제공한 감시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었다. 혜진과 살바도르가 종훈의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만나는 장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대담해지는 행동들. 윤서가 은행 업무를 보고 계좌 간의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 이웃 가족들이 침묵의 대가로 돈을 받으며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모습. 당신의 동생 스타트업이 약점입니다. 최는 다음 만남에서 보고했다. 종훈은 서류 작업에 점점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이 송장들을 보세요. 도현은 문서를 검토했다. 가짜 컨설팅 계약, 존재하지 않는 고객,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수료. 모두 도난당한 돈을 사업체를 통해 세탁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어느 늦은 밤, 도현이 서재에서 작업하던 중 그는 전화 중인 혜진의 목소리를 들었다. 모든 게 완벽해. 그녀는 말했다. 살바도르가 말리부에서 가장 놀라운 집을 찾았어. 도현이 마지막 등록금을 납부하면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 그의 소중한 다리에 너무 몰두해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해. 그래서 이게 완벽한 거야. 그는 재정을 나에게 완전히 믿고 있거든. 다음 날 도현은 은행 신탁부의 신재은 담당자와 만났다. 당신 딸의 교육을 위한 불가역 신탁이라고요? 그녀는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며 말했다. 설정되면 당신이나 당신의 아내도 이 자금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도현은 문서에 서명하며 말했다. 유일한 조건은 윤서의 학점이 3.8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금은 학비와 교육비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산은요? 논의한 안전계좌로 옮겨주세요. 하지만 공동계좌는 활성 상태로 유지해주세요. 누가 접근하려고 시도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은 자선행사라는 명목으로 최 판사와 직접 만났다. 노년의 남자는 그의 모든 제스처에서 자신감이 드러났다. 도현 씨, 혜진 말로는 여전히 너무 열심히 일한다면서. 최 판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사실, 최근의 상속 계획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매끄럽게 답했다. 가사법원에서의 당신의 경험을 생각하면 자산보호 전략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최 판사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흥미가 반짝였다. 가족을 위해 언제든 기꺼이 조언하죠. 다음 주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혜진이 관리하던 금융기록도 가져가겠습니다. 최 판사의 눈이 약간 커지는 모습을 본 도현은 그의 의심이 맞았음을 확신했다. 판사는 빠르게 표정을 회복했지만 이미 손해는 발생했다. 예상보다 빨리 상황이 터졌다. 프로젝트 회의 중 도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행에서 온 알림이었다. 누군가 공동계좌에서 큰 금액을 이체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양해를 구하고 회의장을 떠나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녹스가 5번가 은행에 막 들어갔습니다. 최 씨가 확인했다. 당신의 부인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갈까요? 필요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죠. 1시간 내로 그의 휴대폰은 메시지로 폭발했다. 도현 씨,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변경한 건가요? 혜진의 메시지였다. 종훈은, 형, 우리가 논의했던 투자이체에 문제가 생겼어. 라고 보냈다. 처음 보는 살바도르의 번호로부터도 메시지가 왔다. 혜진의 계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도현은 3시간 동안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가 혜진에게 응답했다. 회의 중입니다. 은행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해서 임시로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죠. 그녀의 응답은 즉각적이었다. 뭐라고요? 지금 계좌 접근이 필요해요. 윤서 등록금이 마감되거든요. 그는 답하지 않고 대신 윤서의 대학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김도현입니다. 제 딸의 등록금에 혼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김 부장님.
오늘 교육계좌에서 모든 자금을 인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신탁 제한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거래는 제 직접 승인이 필요하도록 해주세요. 그날 저녁 도현이 집에 도착하자 윤서가 그의 서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엄마가 다 말해줬어요. 그녀는 말했다. 아빠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엄마와 살바도르의 삶을 질투해서 망치려고 한다고요. 도현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어 그녀에게 돌렸다. 오늘 너의 대학 기금을 비우려 한 사람은 너의 엄마와 살바도르다. 캘리포니아의 집, 그들은 내 교육 계좌에서 훔친 돈으로 구매했어. 윤서는 문서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행 명세서, 이체 기록, 감시 사진.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스터디 모임과 심부름은 그들의 만남과 돈 세탁을 위한 위장이었다. 도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네가 전달한 문서들은 도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한 금융 서류였다. 내 엄마와 살바도르는 내 대학 기금을 이용해 너에게 거대한 학자금 대출을 떠넘기고 말리부에서 그 돈으로 즐기려 했어. 윤서는 증거를 스크롤하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리며 말했다. 아빠, 그만해라.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신탁 기금은 이제 안전하다. 학점 3.8을 유지하면 교육은 보장된다. 그들은 너에게 그 정도도 남겨주지 않으려 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몰랐어요. 충분히 알고 있었다. 도현은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넌 내 편을 골랐어. 윤서야.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그날 밤 늦게 혜진이 살바도르와 함께 그의 서재로.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너희 투자자들에게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주 흥미로운 문서들이 곧 전달될 거니까. 그는 종훈이 여전히 애원하는 사이 전화를 끊고 두 번째 트리거를 보냈다. 최 판사의 과거 뇌물수수 증거를 FBI에 제출한 것이다. 은퇴한 판사는 조심스러웠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 특정 로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후 해외 계좌의 위문의 입금이 이어지는 그의 패턴은 치명적이었다. 도현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혜진이었다. 세크가 종훈 사무실에 와 있어요. 그녀는 서두르며 말했다. 뭘 한 거죠? 나는 그냥 다리나 설계하는 지루한 엔지니어일 뿐이야.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모르는. 도현, 내 말 들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생각하든 나는 다 알아. 혜진. 너와 살바도르가 종훈 사무실에서 만난 모든 것. 네가 훔친 모든 돈. 네가 우리 딸을 막대한 빚에 남기고 그녀의 대학 기금으로 말리부에서 즐기려고 계획한 모든 것.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걸 증명할 수는 없잖아. 이메일 확인해봐. FBI가 가진 자료 일부를 방금 보냈어. 너와 살바도르가 나를 얼마나 쉽게 속였는지 웃으며 얘기하는 영상도 포함해서. 오디오 품질이 뛰어나더군. 네가 나를 너무 예측 가능하고 계좌를 확인하지 않을 만큼 신뢰한다고 부르는 말도 잘 들려. 전화선 너머 침묵이 이어졌다. 내 아버지의 행동은 더 엉서했어. 도현이 이어갔다. 판사 시절 뇌물을 받은 것. FBI가 그의 옛 판결들을 매우 흥미롭게 살펴보고 있어. 그럴 순 없어요. 혜진이 날카롭게 말했다. 그는 윤서의 할아버지예요. 네가 그녀의 미래를 훔치려 했을 때는 상관없던 것처럼 너의 작은 음모에 그녀를 돈세탁 도구로 이용했잖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간절하게 바뀌었다. 윤서를 위해서라도. 윤서의 교육은 불가역 신탁으로 안전하다. 네가 그녀에게 남기려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보장했어. 도현의 톤은 여전히 냉정했다. 해결에 대해서는 네가 집에 돌아가면 침실에서 확인해봐. 너와 살바도르가 검토할 서류를 남겨뒀어. 몇 시간 내로 이웃은 혼란에 빠졌다. 린다 최의 남편은 그녀의 외도 증거를 받고 그녀를 내쫓았다. 강민호의 아내는 그의 도박빚뿐 아니라 그가 은폐하려 했던 여러 외도도 발견했다. 정교하게 구축된 거짓말의 네트워크는 카드집처럼 무너졌다. 도현은 자신의 새 아파트에서 판사 최의 집 밖에 모여든 경찰차들을 지켜보았다. FBI는 뇌물 증거에 신속히 움직였다. 내일 아침 신문은 은퇴한 판사의 남아있는 명성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그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지만 혜진, 종훈, 이웃들로부터 오는 절박한 메시지들을 그는 모두 무시하고 마지막 단계에 집중했다. 정확히 밤 10시, 그는 확인 메시지를 받았다. 혜진이 집에 돌아가 그의 패키지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그가 설치한 보안 카메라는 그녀가 그것을 여는 순간의 반응을 포착했다.
사기와 공모를 명시한 이혼 서류, 모든 배신의 증거, 윤서가 무심코 가담한 역할까지 포함되었다. 그의 사직서와 시애틀에서의 새로운 직책 수락 서류, 모든 확보된 자산의 문서도 함께였다. 그들의 녹음된 대화가 담긴 USB도 포함되어 있었다. 살바도르가 곧 도착했고 요가 강사의 평온함은 증거를 읽으며 산산조각이 났다. 그가 다 가졌어. 혜진의 목소리가 보안 피드에서 명확히 들렸다. 모든 만남, 모든 이체, 모든 거짓말까지. 살바도르는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자신감 있는 미소가 사라졌다. 그가 증명할 수 없어. 그가 우리를 종훈 사무실에서 찍은 영상이 있어. 우리가 했던 모든 대화의 녹음이 있어. 부동산 구매 기록과 유령 회사들까지. 혜진은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는 네가 그 여성들에게 한지까지 증명하는 자료도 가지고 있어. 살바도르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 여자들은 당해도 싸. 그리고 너도 네가 멍청하게 믿는다면 나가. 혜진의 목소리는 텅 빈 듯했다. 그냥 나가. 자기야, 그가 널 조종하게 두지 마. 조종? 내가?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이 증거들을 봐.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 모든 걸 녹음했고 우리가 그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놨어. 네가 말했잖아. 그가 너무 지루하고 예측 가능해서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우리가 계좌에 접근할 수 있어. 동결됐어. 모두. 윤서의 신탁기금도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곳에 잠겼어.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끝났어. 살바도르. 그는 우리를 완전히 파괴했어. 도현은 피드를 껐다. 그는 몇 주간 서서히 옮겨놓은 필수품들로 채워진 새 아파트에서 잠시 만족감을 허락했다. 모든 계산은 완벽했고 모든 반응은 예측되었으며 모든 약점은 이용되었다. 그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진동했다. 윤서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깨져 있었다. 방금 이혼 서류와 증거를 봤어요. 도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대학 기금에 대해서는 몰랐다. 하지만 너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네가 망을 볼 때마다, 네가 전달한 문서마다, 네가 했던 모든 거짓말 속에서. 미안해요. 제발,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내 신탁기금은 안전하다. 학점 3.8을 유지하면 내 교육은 보장된다. 내가 받은 배려보다는 훨씬 낫지. 아빠, 제발 저를 외면하지 말아요. 잘 있어라, 윤서야. 신탁 조건에 대해 궁금하면 내 변호사에게 연락해. 그는 전화를 끊고 창문으로 걸어갔다. 아래에서는 도시가 규칙적인 리듬을 이어갔고 그가 오케스트레이티드 한 파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멀리 경희대교가 서 있었고 복잡한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그의 능력을 증명하는 기념물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화해를 추구하거나 감정이 결단을 약화시키도록 놔두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현은 엔지니어였다. 그는 한번 토대가 손상되면 어떤 구조물도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때로는 유일한 해결책이 완전한 철거와 새로운 장소에서의 재건이었다.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세크가 종훈의 스타트업 자산을 동결했다는 확인 메시지였다. 이어서 다른 메시지들이 들어왔다. FBI가 최 판사의 과거 사건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었다. 최 씨 부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강 씨 부부는 더 많은 외도가 밝혀지며 결혼 생활이 붕괴되었다. 혜진의 메시지는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집이 반쯤 비었어. 당신 어디에 있어요?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가 얼마나 철저히 계획했는지, 결혼 전 그의 소유였던 모든 물건과 결혼 후 그가 구매한 모든 자산이 조용히 옮겨지고 확보되었는지 점차 알게 하도록 놔두었다. 그녀가 동결된 계좌들과 진행 중인 소송들, 그녀의 캘리포니아 꿈의 완전한 붕괴를 직면하도록 두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자신의 엔지니어링 회사 사무실로 들어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의 시애틀에서의 새 직책은 이미 확보되었고 계약은 체결되었으며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다. 하지만 경희대교 프로젝트는 상사가 항의했다. 완료되었고 문서화되었으며 인수준비가 끝났습니다. 도현은 대답했다. 내가 관리했던 모든 프로젝트처럼. 그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떠났고 그의 전화에 쌓여가는 메시지들을 무시했다. 혜진은 그녀가 어떤 계좌에도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바도르는 그의 채권자들에게 발견되었다. 종훈의 투자자들은 답변을 요구하고 있었다. 최 판사의 동료들은 FBI 조사가 확대되면서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지역 뉴스는 이미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유명 판사 FBI 조사 중 기술 스타트업 세크 조사 직면,
독점적인 이웃에서 여러 건의 이혼 소송. 도현은 자신의 새 아파트로 운전하며 백미러를 통해 그의 옛삶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정확히 그들이 받을 만한 것을 주었다. 혜진과 살바도르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종훈의 스타트업은 붕괴되었으며 이웃가족들은 그들만의 파괴를 직면했고 윤서는 배신의 대가를 배우면 여전히 그녀가 받을 자격 없는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의 전화가 마지막으로 울렸다.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캐서린 박 변호사가 말했다. 모든 자산이 확보되었고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으며 모든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회복하지 못할 겁니다. 좋아요. 도현은 새로운 전망을 바라보며 말했다. 시애틀 서류를 보내주세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태양이 도시 위로 지며 경희대교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도현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실패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바꾸는 것으로 명성을 쌓았다. 이제 그는 그 동일한 기술을 가족이 만들어낸 정교한 속임수를 해체하는 데 적용했다. 그들이 선택의 결과를 직면하도록 두었다. 그들이 모든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했다. 그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야 했고 엔지니어는 철거된 구조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혜진의 마지막 메시지는 여전히 답변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요? 그는 생각했다. 충분히 오래. 완벽한 철거를 계획할 만큼 오래. 시애틀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마음을 부르고 있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들, 새로운 도전들, 새로운 구조물들. 그의 뒤에서 신중하게 조율된 파괴는 계속될 것이며 각 배신자는 자신만의 붕괴를 마주할 것이다. 도현은 그들에게 정확히 그들이 받을 만한 것을 주었다. 그들의 불완전한 배신에 대한 완벽한 실행. 5년 후 시애틀 스카이라인은 아침 햇살 아래 강렬한 실루엣을 그리고 있었고 도현은 자신의 코너 사무실에서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다. 50세가 된 그는 더 큰 성공을 이루었다. 3개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일정보다 앞서 완료했고 2개의 산업상을 받았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성공으로 바꾸는 명성을 얻었다. 김 부장님, 그의 비서 신서연이 문을 두드렸다.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안가 개발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예비평가서를 보내주세요. 도현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그리고 새 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한 배경조사는 방금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기록에 재정도 탄탄합니다. 신서연이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동부에서 박 변호사가 연락했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 아실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집었다. 캐서린 박 변호사는 그의 떠난 뒤 상황의 여파를 모니터링하며 철저히 정리해왔다. 혜진의 가구점 일자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두르지 않고 말했다. 2년 만에 3번째 소매업 일자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파산 절차가 마침내 완료되었고 그녀는 원룸 아파트의 월세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살바도르는 네바다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증거로 그의 패턴이 드러난 후 3명의 추가 피해자가 나섰습니다. 그는 20년을 제한받았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느껴졌다. 그는 혜진에게 보석금을 요청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도현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웃은요? 최 씨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린다의 테니스 강사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더 이상 개인 레슨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나 봅니다. 강민호의 아내는 이혼해서 그를 완전히 몰락시켰고 그는 이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춘 후 박 변호사가 말했다. 당신의 동생 종우는 사회봉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피닉스에서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판사는? 최 판사는 작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FBI 조사 도중이었죠. 그의 사법 부패에 대한 조사는 30년간의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또 다른 침묵이 흘렀다. 혜진은 아버지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했다. 비행기표를 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현은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려 자신의 최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을 바라보았다. 윤서는요? 지난달 의대를 졸업했어요. 학점은 3.85. 신탁 조건을 간신히 넘겼죠. 지금 메이오 클리닉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약간 부드러워졌다. 아직도 매달 이메일을 보내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평소처럼 폴더로 넘기세요. 도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전문적이었다. 다른 소식은요? 혜진이 당신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당신의 시애틀 성공 이야기를 전했나 봐요.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시도하고 있더군요. 도현의 웃음은 차갑고 냉정했다. 당연히 그러겠죠. 모든 메시지는 법무팀으로 넘기세요.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자신의 일정표를 검토했다. 오늘 저녁은 자선갈라. 그는 올해의 엔지니어링 경영자로 선정되었다. 그의 동반자는 클레어 톰슨이라는 감정적 거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 변호사였다. 둘은 복잡함 없이 서로의 동행을 즐겼다. 그것이 도현이 선호하는 방식이었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이메일 알림이었다. 윤서가 매달 보내는 접촉 시도였다. 아빠, 지난달 의대를 졸업했어요. 메이오 클리닉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합니다. 이건 이미 아시겠죠. 제 신탁기금을 완벽히 관리해주신 것처럼요. 이제야 아빠가 가르쳐주신 결과에 대한 교훈을 이해했어요. 병원을 돌며 아빠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우리의 배신을 폭로하셨는지 기억합니다. 엄마는 잘 지내지 못하고 있어요. 살바도르의 재판이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엄마는 모든 걸 인정했어요. 어떻게 내 미래를 훔치려고 했는지, 나를 이용해 아빠를 속이려 했는지요. 그녀는 다시 소매점에서 일하고 있고 월세도 겨우 감당하고 있어요.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빠의 계산된 응징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내 교육을 보장하면서 감정적 관계를 끊는 것이 완벽한 복수였다는 것을요. 아빠는 제가 성공하도록 하셨지만 배신의 대가를 절대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언젠가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윤서. 도현은 이메일을 답장하지 않고 보관함에 아카이브했다. 그에 따른 교훈을 배웠다. 성공은 그녀가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한 대가로 더럽혀져 있었다. 한번 불타버린 다리는 다시 세우지 않는 것이 좋았다. 한편 도현의 전 아내 혜진은 다시 최혜진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와 작은 가구점을 닫고 있었다. 47살인 그녀는 지난 5년간의 스트레스가 그녀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예전의 디자이너 옷은 사라지고 소매점 유니폼이 그녀를 대신하고 있었다. 매니저라는 플라스틱 이름표는 그녀의 추락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그녀가 사는 스튜디오 아파트는 한때 걸려있던 비싼 예술품들이 사라진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살바도르의 재판 소식을 방송하고 있었다. 또 다른 3명이 부유한 여성들이 그의 조작과 사기 패턴에 대해 증언하며 나섰다. 법정신문 중 그의 매끄러운 요가 강사 이미지는 무너져 내렸고 그의 포식자로서의 본성이 드러났다. 가끔 그녀는 도현을 떠올렸다. 그의 이름이 거대한 성공적인 프로젝트와 함께 언급되는 것을 보며 지역 뉴스에서 그의 최신 수상 소식을 다뤘다. 사진 속의 그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의 곁에 있는 여성은 우아하고 전문적이었다. 혜진이 한때 내던졌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의 전화기에는 그에게 보내지 못한 수백 개의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다. 사과, 설명, 도움 요청.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도현은 그의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서처럼 정밀함으로 그들의 파괴를 설계했다. 그가 수집한 증거는 철저했고 타이밍은 완벽했으며 실행은 흠잡을 데 없었다. 윤서로부터 온 문자가 그녀의 화면을 밝혔다. 엄마, 살바도르 재판 소식을 봤어요. 괜찮으세요? 혜진은 그 메시지를 응시했다. 그녀의 딸의 성공은 도현의 복수의 또 다른 일부처럼 느껴졌다. 윤서가 그들이 그녀로부터 훔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달성하도록 보장했으면서도 그녀의 배신이 가져온 대가를 똑똑히 깨닫게 만든 것이다. 도시 반대편에서는 도현의 동생 종훈이 중고차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애리조나의 태양은 무자비하게 내리쬐며 그의 값싼 정장을 땀으로 흠뻑 적셨다. 세크 조사는 그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그의 평판을 완전히 파괴했다. 그의 자산은 압류되었고 투자자들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그는 수년간 도현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의 형의 대답은 침묵이었다. 공식적인 변호사를 통한 의사소통 외에는 어떤 답변도 없었다. 도현의 복수는 그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그를 여전히 놀라게 했다. 그는 몇 달 동안 증거를 모아 그들의 파괴를 촉발시킬 완벽한 순간을 계획했다. 네바다에서는 살바도르 녹스가 카운티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디자이너 요가복은 감옥의 주황색 옷으로 대체되었고 그의 자신감 넘치던 미소는 그에 대한 증거의 무게에 눌려 사라졌다. 도현의 꼼꼼한 문서 작업은 수십 년간의 사기 행위를 폭로했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서게 했다. 그의 최신 변호사는 공공 변호사였고 단호하게 말했다. 합의를 받아들이세요.
재판에서 받는 형보다 20년이 훨씬 나을 겁니다. 살바도르는 혜진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숨겨둔 자원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한때 그녀와 말리부의 꿈을 공유하겠다고 했던 여성은 이제 그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시애틀에서는 도연이 자선 갈라를 위해 사무실을 나섰다. 클레어는 로비에서 파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상 축하드려요. 그녀는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그런데 당신의 과거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도연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완전히 문서화되고 정리된. 클레어는 완벽히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그들은 주목받는 한 쌍이었다. 성공적이고 절제되어 있으며 감정적으로 거리감 있는 관계. 바로 지금 도연에게 필요한 모습이었다. 갈라는 그의 최신 성공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또 다른 실패했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전환되었고 또 하나의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의 수상연설은 전문적이고 엔지니어링의 우수성과 프로젝트 관리의 정밀성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그만이 알고 있었다. 그의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는 배신자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해체한 것이었다는 것을. 모든 세부 사항이 계획되었고 모든 반응이 예측되었으며 모든 결과가 정확히 계산되었다. 그날 밤 도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아파트에서 서서 아래로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시애틀은 그를 환영했고 그의 전문성을 더 큰 성공으로 보답했다. 그의 새로운 삶은 그가 설계한 그대로였다. 통제 가능하고 수익성이 있으며 감정적 복잡함에서 자유로운 삶. 그의 전화가 울리며 또 다른 뉴스 알림이 떴다. 요가 강사, 사기 혐의로 20년 선고 가능성. 살바도르의 수염난 얼굴이 화면을 채웠다. 그의 요가 강사의 평온함은 절박한 두려움으로 대체되었다. 또 한 통의 이메일이 윤서로부터 도착했다. 아빠, 레지던트 첫 주를 마쳤어요. 여전히 아빠가 가르쳐주신 결과에 대한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혜진의 최신 연락 시도는 그의 변호사들에 의해 차단되었다. 종훈에 매달오는 화해 요청은 열리지 않았다. 최 판사의 사후 치욕은 법률저널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다. 도연은 잠시 만족감을 느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복수가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입증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설계하듯 그들의 파멸을 정교하게 설계했고 그들의 처벌이 완전하고 지속적이도록 보장했다. 시애틀의 밤은 새로운 프로젝트와 기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뒤로는 과거 삶의 잔해가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모든 배신은 대가가 따랐고 도연은 그 대가를 정확히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다시 최신 설계도로 돌아갔다. 과거는 철저히 문서화되어 정리되었다. 이제 그는 새로운 구조물을 설계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리고 그의 성공이 그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상기 역할을 한다면 그것 또한 완벽히 계산된 결과일 뿐이었다. 배신의 대가는 컸지만 도연은 그들이 모두 그 대가를 전부 치르게 했다.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